새벽 첫 불빛이 레미안 대치 팰리스에 켜진다. 32층 대단지 아파트 1200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경비실의 박도연이다. 거울 앞에 선 58세의 도연이 경비복을 차려입는다. 네오테크 시스템의 CTO로서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며 500명의 직원을 이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대신 월 180만 원의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 서 있을 뿐이다. 박 경비원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밤 근무를 마친 이준호가 인수인계서를 건넨다. 28세의 신입 경비원에게 도연은 언제나 다정하다. 준호 씨도 고생 많았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경비실 컴퓨터를 켜고 하루 일과를 점검한다. 택배 배송 일정, 입주민 민원사항, 시설 점검 목록까지. IT 전문가였던 그에게 이런 업무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복잡한 기업 경영보다 단순하고 명확해서 마음이 편하다. 해가 떠오르자 출근길 입주민들이 하나둘 로비를 지나간다. 도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민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인사한다. 도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민지야, 오늘도 학교 열심히 다녀와. 네, 아저씨도 화이팅이에요. 민지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다. 늘 우리 손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좋은 아이들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아파트가 조용해진다. 도연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은퇴 결정을 내렸을 때 아내는 반대했다. 당신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은퇴해? 몇 년 더 일하면 되잖아.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다. 30년간 IT 업계에서 달려왔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처음에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했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박도연 씨,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IT 기업 CTO면 왜 경비원을 하시려고 하죠? 면접에서 관리소장 김철수가 의아해했다. 일이 좋아서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급여가 많이 차이 날 텐데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이 벌써 8개월째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도연을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며 컴퓨터나 전자제품 문제가 생기면 척척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할아버지 같고 어른들에게는 믿음직한 이웃 같다.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든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점심을 넘긴 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린다. 손녀 서연이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고 갈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다 놓을게.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경비원인데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손녀 하나만큼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로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택배를 정리하는 게 평범하지만 도연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민원을 들어주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아파트 로비를 비추고 있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경비원님. 302동 15층에 사는 정미영이 쌍둥이 아들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35세의 젊은 엄마답게 활기찬 목소리입니다. 미영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태민이, 태준이도.
아이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김철수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새로 입주하는 분 있어요. 301동 최상층이에요. 아, 그 펜트하우스 말씀이시죠? 사업하시는 분 같던데. 이따가 이사 트럭 들어올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평당 가격이 일반 세대의 2배가 넘습니다. 분명 잘 사는 분일 것입니다. 아참, 그리고 경비실 환경 개선 안건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왔어요. 주민들이 도연 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 도연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지 않고 근무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입주민들이 고맙습니다. 오전이 지나가면서 도연은 여러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층 정할머니의 전등 교체, 5층 김씨댁 택배 수령, 지하 주차장 청소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연 아저씨, 7층에 사는 박할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무거운 거 들고 어디 가세요? 아이고, 손자가 놓고 간 컴퓨터인데 자꾸 이상해져요. 제가 봐드릴게요. 도연이 컴퓨터를 살펴보니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30분 만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IT 일을 오래 해서 익숙해요. 박할머니가 감격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들어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벌써 학교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같이 점심 먹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먹기 위해 편의점에서 산 것입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도연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궁금해해요. 경비 아저씨인데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컴퓨터 회사에서 일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더 좋아. 왜요? 서연이 같은 예쁜 손녀를 매일 볼 수 있잖아. 서연이 깔깔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는 원래 회사 사장님이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장은 아니고 임원이었어.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서연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오후가 되자 이사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명품 박스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연은 이사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히 해. 긁히면 너희가 배상해야 해. 날카로운 여성 목소리가 로비에 울리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든 채 이사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301동 펜트하우스로 이사 오시는 분이신가요? 도연이 정중히 인사하자 여성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 박도연입니다. 아, 경비원 분이시군요.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관심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표정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입니다. 여성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신입 경비원 준호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분 좀 까칠해 보이시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면 돼. 그래도 너무 차갑지 않아요?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2018년식 BMW 740Li가 올라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50대 남성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비원이시군요. 남성이 도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 강민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박도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좀 예민할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민호는 의외로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연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정미영이 쌍둥이와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교한 민지가 BMW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멋진 차 누구 거예요? 새로 이사 온 분 차야. 우와, 아저씨도 차 있어요? 할아버지 차는 지금은 안 타고 있어. 왜요? 필요할 때 타면 되지. 도연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차가 보입니다. 1987년식 벤틀리 터보 R. 은퇴 전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던 차입니다. 클래식 블랙 컬러의 가죽 시트, 당시 최고급 사양으로 맞춘 차였습니다. 도연이 차에 다가가 먼지를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 온 BMW도 좋은 차지만 이 벤틀리만의 클래식한 우아함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평상시와 같아. 새로 이사 온 분이 있긴 한데 펜트하우스로 이사 왔으니 꽤 잘 사시는 것 같아. 남편분은 괜찮은데 부인이 좀 차갑더라고.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야. 그렇겠지. 아참, 서연이가 오늘도 와서 같이 점심 먹었어. 그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정말 좋아하네.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8개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강 씨 부인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도연은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이사 온 강민호 부부도 이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강민호가 출근길에 경비실을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여전합니다.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의 아내 강지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도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서연이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 아주머니는 왜 인사 안 해요? 서연이 강지영을 가리키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강지영이 BMW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래.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면 돼.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지. 그날 오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급히 내려가니 강지영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제가 쓰던 자리라고요. 상대방은 15층에 사는 김미숙입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성격으로 아파트에서 유명한 분인데 지금은 상당히 당황한 모습입니다.
평소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던 김미숙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이분이 갑자기 제 주차 자리라고 하면서 차를 빼라고 해요. 김미숙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지영이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차 자리예요. 펜트하우스 거주자는 당연히 좋은 자리를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선착순입니다. 지정석이 아니에요. 도연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정상 지하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차하라고요? 비어있는 다른 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 2층에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하 2층요? 거기는 너무 깊잖아요. 강지영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봐요, 경비원. 강지영이 도연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알아요? 펜트하우스 12억이에요. 12억? 그런데 똑같이 대하라고요? 김미숙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지영의 기세에 눌린 것 같습니다. 집값과 상관없이 아파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지영이 도연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이고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순간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지영의 말에 김미숙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선착순입니다. 도연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 나이가 들어서 경비원이나 하는 이유가 있네요.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강지영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나이에 경비원이나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숙이 도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강지영이 BMW 키를 거칠게 돌리며 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도연 아저씨. 미안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신 거예요. 하지만 김미숙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지영과 마주칠 일이 많을 텐데 괜찮을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별일 아니야.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 사람 일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표정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IT 업계에서 존경받던 임원이었던 남편이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관리소장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펜트하우스 강지영 씨가 전화했어요. 경비원 태도가 불친절했다고. 도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가 맞게 했어요. 규정대로 하신 거죠.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니 민원은 민원이고 규정은 규정이에요. 도연 씨 잘못 없어요. 그래도 김철수의 표정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입주민의 민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기분 안 나쁜데? 그래도 평소랑 달라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역시 아이들은 어른의 감정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만 해. 그럼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최고니까. 서연의 순수한 응원에 도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지영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인사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지영이 김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미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지영은 김미숙을 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숙이 당황해하며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김미숙 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어색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입 경비원 이준호가 야간 근무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준호 씨는 조심해서 근무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아주머니 좀 까다로우시던데. 괜찮으실까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기 전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입주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경비원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주차장 갈등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지영의 도연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민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등교길에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민지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어라. 네, 아저씨도요. 평화로운 아침이지만 도연은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요즘 강지영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 관리소장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소장님. 강지영 씨가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좀 심각해요. 무슨 내용인가요? 경비원 교체를 요구했어요. 도연 씨가 불친절하고 주민들을 차별한다고.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차별이라니요? 저는 모든 분들을 똑같이 대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펜트하우스 주민 민원은 무시하기 어려워요. 위에서도 신경 쓰라고 하고 김철수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가능하면 트러블을 피해 주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오늘도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뭐가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불고기.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것만큼 맛있었어요. 서연의 밝은 모습에 도연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요즘 왜 자꾸 한숨 쉬세요? 한숨 쉬었나? 네. 어제도 그제도. 무슨 걱정 있어요? 아이는 정말 예민합니다. 도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없어.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래.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강지영이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아, 인사드려. 도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강지영은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주머니 왜 저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바쁘신 거야. 그래도 인사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답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때 강지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씨,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차에 흠집이 났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언제쯤 생긴 흠집인가요? 어제 저녁쯤? 아니면 오늘 새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젯밤 10일시경에 화면을 보니 강지영의 BMW 옆에 주차된 차가 문을 열면서 살짝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 차 누구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주차 명단을 뒤져보고 있습니다. 8층 박상우 씨 차량입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뭐라고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직접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중간에서 연락드릴게요. 이런 답답한 강지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빨리가 언제인데요? 오늘 안으로. 아니 정말 이런 걸 보니까 경비원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강지영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제 손녀입니다. 서연아,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아버지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해요? 서연이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참 버릇이 없네요. 어른 일에 끼어들고. 서연이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도연이 서연을 뒤로 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강지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차를 타고 나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사과해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찮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괜찮으니까 울지 마. 저 아주머니가 나빠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도연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분노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후에 도연은 8층 박상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박상우는 이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요? 전혀 몰랐는데. CCTV에 나와 있어요. 아주 작은 흠집이긴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펜트하우스 강지영 씨와 직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박상우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곧바로 강지영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비원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박상우가 난처해하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모든 차량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경비원이 뭐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비원님은 잘못 없어요. 박상우가 도연을 감싸주었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박상우는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강지영은 끝까지 도연을 탓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미숙이 도연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연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지영 씨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저씨는 항상 친절하시고 성실하신데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김미숙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도연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그만두고 싶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지영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글의 내용은 도연이 특정 주민을 차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지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미영이 그 글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연 아저씨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게 되었고 예전의 자연스러운 친절함도 어딘지 어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힘들어 보여요. 도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강지영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고 아파트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힘내세요. 아침 일찍 정미영이 쌍둥이를 데리고 가면서 조용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작게 웃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에는 예전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요즘 도연은 강지영과 마주치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로비에 나타나면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오늘도 학교를 마치고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을 거야. 할아버지도 빨리 집에 가요.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도연이 잠시나마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강지영이 도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택배 하나 잘못 배송됐어요. 우리 집으로 와야 할 건데 다른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택배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18층으로 배송됐네요. 주소가 비슷해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실수요?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도연이 18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8층 이은주 씨 댁이시죠? 혹시 강지영 씨 택배가 잘못 배송됐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 확인이 되었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이 맞았습니다.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언제인데요? 저는 급해요. 10분 정도면. 10분도 기다릴 수 없어요.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서연이 할아버지 뒤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다는 말만 100번째네요. 정말 답답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미숙이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도연이 말리려 했지만 강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택배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맨날 실수만 하고 정말 경비원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미숙이 당황했습니다. 도연 아저씨가 그러실 리 없는데요. 당신이 뭘 알아요? 매일 이런 식이라고요. 강지영이 김미숙에게까지 화를 내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18층에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강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이 경비원이라니. 나이만 먹고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순간 서연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연아. 도연이 깜짝 놀라 서연을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요? 강지영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애가 버릇이 없네. 어른 일에 끼어들고.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도연이 서연을 달래려 했지만 강지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무슨 경비원을 해요? 정말 한심해. 강지영 씨,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아이가 먼저 끼어들었잖아요. 로비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미영도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별일 아니에요.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강지영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요? 매일 이런 실수 투성이인데. 정미영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도연 편에 섰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항상 성실하신데요. 택배 실수는 배송업체 문제 아닌가요? 다들 경비원 편만 드시네요. 이래서 이 아파트가 이 모양인 거예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별일 없었어. 서연이한테 들었어. 오늘 로비에서 큰일이 있었다면서?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택배 배송 실수가 있었는데 강지영 씨가 화를 내셔서.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나쁜 아주머니가 있다고. 아이가 괜히 끼어들어서 더 복잡해졌어. 서연이는 잘못 없어.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참지만 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직장이잖아. 참아야지. 직장이라고 해서 인격 모독까지 당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단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걱정돼요. 요즘 너무 슬퍼 보여요.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제일 사랑한다고.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서연아.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자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분들이야. 강지영 씨 한 분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경비원을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강지영이 말하는 대로 융통성이 없고 나이만 먹은 무능한 사람일까? 하지만 서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다른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들, 정미영, 김미숙, 민지, 박할머니,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갈등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도연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아니야. 괜찮다고. 도연이 아내의 말을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신입 경비원 이준호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젯밤에 또 뭐? 강지영 씨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 경비원 교체 요구랑 다른 주민들한테도 불만을 퍼뜨리고 있다고. 그래. 도연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오늘도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어서 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경비원 복을 입은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게 그렸어요. 서연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도연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요즘 왜 자꾸 한숨 쉬세요? 한숨? 할아버지가 한숨 쉬었나? 네, 매일매일. 엄마가 할아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도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서연이가 이렇게 와주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때 강지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경비원 씨,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제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주차장이 만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말이라서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디에 주차하라고요? 길에다가? 죄송하지만 빈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없다고요? 지하 2층에 비어있는 자리 많던데요? 지하 2층은 너무 깊어서 손님 주차로는. 그럼 제 자리 근처 아무 자리나 비워주세요. 다른 입주민 차량을 임의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강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융통성이 없네요. 이래서 나이든 경비원은 안 되는 거예요. 서연이 할아버지 뒤에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규정. 맨날 규정만 얘기하고 그 나이에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연이 참고 또 참았지만 강지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경비원이라니. 아주머니. 서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이해가. 강지영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애가 자꾸 어른 일에 끼어들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나쁘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나빠요.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쁘다고? 네. 할아버지한테 계속 나쁘게 말해요. 이 버릇 없는 애가.
강지영이 서연에게 다가서자 도연이 황급히 서연을 보호했습니다. 서연 씨, 아이에게는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주제에.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미숙과 정미영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울고 있네요. 두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강지영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도연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요? 정미영이 서연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도 못하고 맨날 규정만 앞세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미숙이 도연을 감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손님 주차 한 자리 해결 못 해주는 게 당연해요? 다른 사람 차를 함부로 옮길 순 없잖아요. 아, 정말 다들 왜 이래요? 강지영이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 수준이 정말 최악이에요. 그때 관리소장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소장님, 딱 잘 오셨어요. 강지영이 김철수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이 경비원 정말 교체해 주세요. 일 처리도 못하고 아이 교육도 못하고.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지영 씨, 일단 차분히. 차분히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지영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도연이 고의로 방해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연 씨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김철수가 공정하게 처리하려 하자 강지영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또 경비원 편 들려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까지 이 모양이네요.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도연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지만 몇몇은 강지영의 말에 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처음으로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세요. 푹 쉬시고 내일 보시죠. 김철수도 도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온 도연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그 사람 때문이지? 도연이 대답하지 않자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그 일 그만둬. 뭔 소리야.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못 보겠어.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넘게 당신과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봐.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해?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부부가 서로 안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응, 계셔. 오늘 할아버지 많이 슬퍼하셨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서연이 잘못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제일 사랑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라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 우리 서연아. 전화를 끊고 나자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아. 서연이도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지?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해.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마음이 중요해.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도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1987년식 벤틀리 터보 아이 한적한 구석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에 다가가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클래식 블랙 컬러의 우아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30년이 넘은 차지만 여전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 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아 온갖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IT 기업 임원으로서 성공했던 시절, 이 차를 타고 중요한 미팅에 참석했던 기억들.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응? 너 왜 이렇게 일찍? 운동하러 나가는 길인데. 아버지, 이 차 오랜만에 보네요. 아들이 벤틀리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이 차 타고 학교에 마중 나와주시던 게 기억나요. 그랬지.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연이한테 들었나? 네. 서연이가 할아버지 걱정한다고 매일 전화해요.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꼭 그 일을 계속하셔야 해요? 일이 좋아서 사람들도 대부분 좋고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IT 업계에서 성공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경비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서연이도 그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도연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도연은 평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힘을 주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민지가 할머니와 함께 등굣길에 인사했습니다. 민지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라. 네, 아저씨도요. 민지의 할머니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요즘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우리는 도연 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작은 격려들이 도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 오늘도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어서 와. 오늘의 도연은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서연이가 와서 그래. 정말요? 그럼 제가 매일 와야겠네요. 서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경비원인데 컴퓨터도 잘하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와, 멋진 할아버지시네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저 아주머니 요즘 안 보이네요? 강지영 씨? 아마 바쁘신가 봐. 실제로 강지영은 며칠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이나 여행을 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파트 분위기가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도연도 예전의 여유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컴퓨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12층에 사는 박할머니가 또 컴퓨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럼요.
뭐가 문제인가요? 인터넷이 자꾸 끊어져요. 도연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간단한 설정 문제였습니다. 금세 해결했습니다. 어머, 또 고쳐주셨네요. 도연 씨는 정말 만능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에 도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소소한 칭찬들이 쌓여가며 도연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미영이 쌍둥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연 아저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는 도연 아저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정말요? 네. 태민이, 태준이한테 물어보세요. 도연 아저씨, 저희 아저씨 제일 좋아해요. 쌍둥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이런 따뜻한 말들이 도연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당당하게 탈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야. 서연이도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오늘 많이 웃으셨다고 하더라. 서연이 덕분이야. 그리고 다른 주민들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맞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지영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도연은 이제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강지영이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도연은 당당했습니다. 강지영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도연 씨,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관리소장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인가요? 강지영 씨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렸어요. 경비원 교체건으로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요. 알겠습니다. 도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연 씨 편이에요.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영이 BMW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비원 씨, 강지영이 도연을 부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 입주자 대표회에 알고 계시죠? 네. 각오는 하고 계시겠죠? 강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나이에 고집만 세우시네요. 미리 사직서 내시는 게 체면상 낫지 않을까요? 도연이 강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못? 한두 개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당당한 태도에 강지영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라고 하신다면 택배 배송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배송업체의 실수였고요. 아, 정말 말대답까지 하시네. 강지영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대답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오다가 강지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도연이 서연을 부드럽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주머니 또 왔어요? 서연이 강지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애가 또 나타났네요. 애부터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강지영이 서연에게 화풀이를 하려 하자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지영 씨, 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뭐라고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감히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도연의 단호한 태도에 강지영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말 버릇없네. 그 나이에 경비원이나 하면서 제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당연하죠. 늙어서 판단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강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도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정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자고요. 강지영이 화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 서연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맞섰어. 정말? 어떻게? 그동안 참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 당당하게 말했어. 잘했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제야. 거기서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다음 날 도연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벤틀리에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여전하구나. 도연이 차를 천천히 밖으로 빼냈습니다. 햇빛에 비친 벤틀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이 차 누구 거예요? 민지가 등교길에 벤틀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차야. 정말요? 우와, 할아버지 차가 이렇게 멋있어요? 예전에 타던 차인데 오랫동안 안 타고 있었어. 왜요? 이렇게 멋진 차인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타실 거예요? 도연이 벤틀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당일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이 그날이네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미영 씨, 김미숙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연 씨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에요. 저녁 7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동의 대표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강지영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뒤쪽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비원 교체 건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지영 씨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지영이 일어섰습니다. 박도연 경비원의 업무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강지영이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세요. 김미숙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도연 씨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살기 좋아졌어요.
박할머니도 발언했습니다. 컴퓨터 고장 났을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분을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둘 도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박도연 씨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민분들을 공평하고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나 과거 직업이 현재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의 당당한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영을 시작으로 많은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지영만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연을 지지하는 표가 80% 이상이었습니다. 박도연 경비원 유임으로 결정됩니다.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강지영만이 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 집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아침,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앞 주차장에 클래식한 벤틀리 터보 아이 우아하게 서 있습니다. 햇살에 비친 검은 차체가 품격 있게 빛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서연이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옵니다. 서연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어라. 60세가 된 도연이 경비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연을 맞이합니다.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벤틀리 타고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서연이 깔깔 웃으며 학교로 향합니다. 2년 전 입주자 대표회의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하며 모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도연 씨, 좋은 아침입니다. 정미영이 중학생이 된 쌍둥이와 함께 인사합니다. 미영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미영은 이제 도연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연을 지지했고 지금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연 아저씨, 오늘 강연 준비는 다 되셨어요? 김미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재취업 성공 사례 강연에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IT 임원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은 하네요. 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도연은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도연 선배님, 이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28개월 차 경비원이 된 준호는 도연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준호야, 오늘 내가 없는 동안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할게요. 도연은 준호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경비원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쯤 도연이 강연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강연 잘 끝났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지난달 도연은 한 방송국의 휴먼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저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강지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지영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후 그녀는 한동안 도연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계기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강지영의 남편 강민호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방문은 물론 강지영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IT 전문가였던 경험을 살려 강민호의 회사 업무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강지영이 처음으로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웃이니까요. 그 이후 강지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에게 먼저 인사하고 가끔은 경비실에 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되죠. 도연의 너그러운 마음이 강지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후에 도연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강지영이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잘 마쳤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죠. 도연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강지영은 이제 아파트 부녀의 총무로 활동하며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비실 휴게 공간 확장 공사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지영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벤틀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차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서연이 그리고 아내까지. 아버지, 오늘 강연 정말 잘하셨다면서요? 응,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느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해줄게. 뭐예요? 진짜 성공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느냐로 정해지는 거야. 서연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줘. 네, 할아버지. 그날 밤 도연은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서연이와 다른 주민들 덕분이야. 그리고 당신 덕분이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짜로.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벤틀리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에서 찾은 보람, 주민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쁨.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벤틀리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도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따뜻한 인사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의 오늘도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도연이 있습니다.